시상통은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후유증 중의 하나로 정말 말 그대로 극심한 신경통에 시달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프고 저리고 쑤시고 화끈거리고 아니면 그와 반대로 시리고 애린 고통에 시달릴 수 있는데요. 편마비가 일어났던 그 부위에 어떤 종류로라도 신경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한번 지나가고 난 후에는 저림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신경통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모든 경우를 전부 다 시상통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진료해보면서 느꼈을 때 진짜 시상통은 그 통증의 정도, 강도 이런 것들이 정말 강한 편입니다. 예전에 이 시상통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일어난 그 부위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언급되어 왔었고, 그 부위가 바로 뇌에서 시상이라고 불리는 부위였기 때문에 시상통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조금씩 더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반드시 뇌의 그 시상이라고 하는 부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 있는 부위에 뇌출혈이나 경색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만으로도 이 시상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점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중추성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용어가 조금 더 권장되기도 합니다. 시상통이라고 하는 병은 정말 이름 그대로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뇌출혈이나 뇌경색 후유증이 있으신 분들께서 미리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부터 그래서 시상통에 대해 알고 계시면 좋은 중요한 특징 3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병 6개월 정도 지나서 통증이 극심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발병하고 직후부터 통증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올라올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장 흔한 사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께서 처음에는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발병하고 나서 편마비가 눈에 보일 정도로 심하게 있었고, 저림은 그래도 있기는 하지만 약을 먹으면 어찌저찌 지낼 수 있을 정도였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재활운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치료도 하시면서 많이 회복이 되고 딱 퇴원을 해서 이제 일상생활에 복귀를 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들던 찰나에 편마비가 전에 두드러지게 있었던 그 부위에서 점점 형언할 수 없는 통증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런 히스토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왜 뇌에서 갑자기 그 타이밍에 발생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는 생기고 누구에게는 안 생기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치의 선생님께 일단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시고 적절한 진통제나 신경통약을 일단은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을 복용하셨는데 효과가 너무너무 미진하고 하루하루 점점 더 괴로워지신다면은 시상통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태는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 2번째, 시상 부위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왔다고 해서 반드시 시상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이건 희망적인 얘기인데요. 예전에 저에게 통증이나 저림이 지금 당장은 거의 없는데 본인이 뇌경색이 시상 부위에 발병했다. 그래서 미리 시상통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치료받고자 내원했다.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아무 조치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드렸는데요. 뇌의 시상이라고 하는 부위에서 출혈이나 경색이 일어났다고 해서 누구나 시상통으로 반드시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미리 조치한다고 해서 예방이 되는 것도 아닌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장 통증이나 저림이 굉장히 심한 게 아니라면은 무조건 미리 겁을 먹지는 마시고 일단 재활에 전념하시기를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3번째, 시상통의 치료와 관리 방법인데요. 이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있는 게 아니라 통증 자체를 질병, 그러니까 치료의 대상으로 삼고 통증 자체를 억제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합의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진통제와 신경통약을 꾸준히 그리고 꽤나 많이 복용하고 계신데도 저리고 쑤시고 아픈 이런 종류의 통증이 나아지질 않아서 굉장히 하루하루 힘들기 때문에 추가적인 치료를 받고자 저에게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일단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상통조차도 너무나 오래되면 뇌에 고착화되어서 어떤 종류의 약에도 통증이 더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늦지 않게 통증을 억제할 수 있는 약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아픈 분들께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보온입니다. 에어컨 바람, 차가운 날씨 이런 것들은 당연하거니와 약간의 온도 차이에도 이 시상통은 극렬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으시면서 땀 분비도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고 보온을 하시는 것이 통증을 극심하게 악화시키지 않게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쾌유와 건강 기원하겠습니다.